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잠 못 드는 밤에 읽는 인지행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저자 정종진, 출판사 한원. 역시 따끈따끈한 신작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인지행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얼핏 들어본 건 같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개념이에요. 심리치료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저처럼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계속 이 인지행동치료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시작하는 페이지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 인지행동치료 개념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나서 뒤에 도움받으실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다. 그러니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세상을 비난하지 말고 바로 내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 이 책의 시작에 있는 명언이고요. 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근본적인 본인의 생각이나 이미지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분야더라고요. 그런 관점이 잘 담겨있는 글이라서 먼저 읽고 19페이지 인지행동치료 CBT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그렇다면 과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질문을 CBT, 인지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대답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당신 생각 속에 있다. 그러므로 고통을 해소하려면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 대답에 당신은 동의하는가? 오늘날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상담치료법 중 하나가 CBT라 부르는 인지행동치료이다.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가 내담자의 과거 경험과 사건에서 현재 심리적 장애의 원인을 찾는 데 그쳤다면 CBT는 현재 내담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CBT에서는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 초래된 심리적 장애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BT는 내담자, 즉 환자의 사고 및 사고 과정을 변화시켜 정서와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인식하도록 돕고 다양한 방식의 사고를 탐색하여 자신의 사고와 신념에 관해 대안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 결과 내담자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문제 해결 전략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CBT의 전제와 결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은 상호작용하며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지각,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의 밑바닥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각이 빠리를 틀고 있다.
특히 자기 패배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잘못된 인지, 그리고 역기능적인 인지도 시기장애물처럼 박혀 있어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지고 행동 또한 병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병리적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행동에 앞서서 작동하는 생각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요컨대 CBT에서 중요한 개념인 인지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에 대해 떠올리는 내적 이미지를 가리키며 사고, 신념, 태도 등을 넓게 아우른다. 이처럼 CBT에서 정의하는 인지는 모든 심리작용의 근거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사고하며 또 어떤 신념과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왜곡된 사고를 파악, 재구성하도록 교육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CBT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해서 CBT, 인지행동치료에 관해서 간단한 정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렴풋이 개념은 들어오시죠? 네, 다음번으로 제가 읽을 파트는 50페이지, 비합리적 사고와 그 뿌리,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파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제가 이런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틀에 굉장히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한마디로 판단 분별이 많았던 거죠. 흑백 사고를 많이 하고요. 저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개념적으로 부딪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에 자주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많이 벗어났고요. 이 파트에서도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야만 정서와 행동 반응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의 창시자이자 CBT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앨리스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사고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네, 지금부터 11가지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정도로 유능하고 가치 있고 성공적이어야만 한다. 사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비난과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끔찍한 인생일 것이다. 불행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가 불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 위험하거나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늘 두렵기만 하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나는 의지할 누군가 필요하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늘 주위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행동과 운명은 과거의 경험과 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힘들어하면 내일처럼 안타까워해야 한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와 같은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와 행동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사고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합리적 사고나 신념에 의해 생겨난 부적절한 정서나 역기능적 행동은 또 다른 비합리적 사고나 신념을 촉발한다. 그리하여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즉,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정서와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부정적 신념 중 몇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보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다.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일의 당위성, 즉 must, should, ought to, have to, 즉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앨리스는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사고야말로 인간 문제의 근원이라고 간파했다.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일에 대해 어떠어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어떠어떠해야 한다. 당연히 어떠어떠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사고를 한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당위성이 존재한다. 1. 자신에 대한 당위성 I must.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되면 안 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항상 잘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요구는 스스로에 대한 당위성이다. 이런 당위적 사고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는 등 쉽게 자기 파멸적 생각에 빠진다. 2. 타인에 대한 당위성 Others must.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 즉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애인, 직장 동료에게 당위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 항상 친절하고 잘해야 한다. 부모니까 나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등 가까운 타인에게 바라는 당위적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을 갖게 되고 쉽게 화가 나며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배신감 또한 인간에 대한 회의를 낳아 결국 자기 비관이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3. 조건에 대한 당위성 Conditions must.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 당위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내 방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내 사무실은 아늑해야 한다. 우리 가정은 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은 힘들거나 더럽거나 위험한 일, 3D 직업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당위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당위적 요구를 기대한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의 원인에는
꼭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당위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1. 사건을 과장해서 해석하는 과장적 사고 2.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좌절불포용 3. 총체적으로 인간 가치를 비하하는 태도 등으로 발전된다. 먼저 과장적 사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보다는 훨씬 더 과장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엇이 끔찍하다, 어떠어떠하면 큰일 난다는 식의 표현이다. 두 번째 좌절의 불포용이란 욕구가 좌절된 상황을 참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인간 가치의 총체적 비하란 자신이나 타인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나 타인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과소평가해버리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아주 쉽게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타인을 폄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어 시험을 잘 못 봤어 라고 말해도 될 것을 나는 국어 시험도 제대로 못 보는 바보 같은 놈이야 라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비하적 태도이다. 이처럼 자기 패배적인 신념은 분열적 정서와 역기능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 패배적 신념을 내면화하여 자기 스스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CBT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 당위적 사고가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점을 학습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올바른 사고로 전환하도록 인도한다. CBT의 치료법을 실천하다 보면 불안, 우울, 분노, 죄책감, 스트레스, 소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적절한 행동으로 변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네, 이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약간 어렵게 다가오는 단어나 표현들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도 자기 사랑에 대한 스스로 약간 부족함도 인지하고 있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인 55쪽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명언들. 인간의 사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다. 존 로크.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노먼 빈센트 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스티븐 코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은 당신 생각이 만든 작품들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블레즈 파스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존재일 뿐이다. 삼라만상은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 생겨나는 것이니 세계는 우리 생각이 만든 것이다. 석가모니.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결과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꾸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레프 톨스토이. 삶이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존 호머 밀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샤를 드 골. 낙관주의자는 장미꽃을 보지만 비건주의자는 꽃이 아니라 가시만 본다. 칼릴 지브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지그 지글러. 당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그 사물 역시 다르게 보일 것이다. 웨인 다이어.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 부르고 강한 사람을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부른다. 토마스 칼라일. 두 사람이 교도소 쇠창살 너머를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데일 카네기. 태도를 바꾸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만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결과로 당신의 하루는 통째로 바뀔 것이다. 스펜서 존슨. 그 어떤 사실도 우리의 태도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태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노먼 빈센트 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너무너무 많은 책에 실린 내용들이죠? 이 파트만 읽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부분에서 뒷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께서 결론적으로 쉽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두 생각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나는 정말 대단해. 다른 사람에 대해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 우리 회사는 정말 좋아. 이 세상은 위험해. 와 같은 생각들을 하지요.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 역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생각은 화나게 하고 슬프게도 하며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생겼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팀원으로 뽑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야. 그래서 모두 나를 좋아할 거야. 주말에 친구들이 나한테 운동하러 가자고 연락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생각에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생각, 역기능적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행복 혹은 불행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생각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현인들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CBT의 원리와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그저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신념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증거와 사고가 상반되어 있음을 깨닫고 대안적인 해석을 주며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을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봅시다. 물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조차 마음 고쳐먹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끈기와 열정을 갖고 CBT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생각을 바꾸는 데에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도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 식물은 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라는 물을 주는 작업을 잊어버리거나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꽃이 필 때까지 끈기 있게 자신의 재능에 계속 물을 줄 수 있었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끈기와 열정을 갖고 생각을 바꾸기 위한 연습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1장에서 제시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들을 다시 한번 읽고 음미하면서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긍정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운 말이라고 다가오는 말이나 설명들이 적힌 파트는 읽지 않았어요. 이 책은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거나 디테일하게 배우시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귀한 책 제공해 주신 한원출판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